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화여고 2학년 담당하게 된 강사 정재민이고요. 그 2학년 아이들 이번에 윈터스쿨에서 독서 심화반이랑 실전 모의고사반 수업했던 정재민이라고 하고요. 사실 앤서에서 이화여고 자체 수업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저 역시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처음입니다. 예, 근데 처음인 사람이 이화여고를 갑자기 왜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왔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확진 되셨고 이래가지고 원래 예약하신 분들보다 좀 많이 못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뜻있게 좀 이렇게 많이 설명 잘 해가지고 이번에 도움 많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차례는 이제 제 소개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작년에 좀 시험이 좀 점수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학년 때 이제 자녀분들이 왜 1학년 때 그거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이화여고 2학년 시험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짜 이번에 대비를 해드릴 건지,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솔비 국어연구소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수업 시간 안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앤서에서 이화여고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들의 니즈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뭐 목동에서 소규모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뭐 시우스로 시작되는 대형 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화여고를 되게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사실 그런 수업을 실제로 들은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 학원에서 뭐 들은 학생도 있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큰 도움을 못 받았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뭐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간에요. 근데 사실 그만큼 뭐 좋다고 해서 갔는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화여고 학생들이 지금 8명인가 7명 있었는데 저랑 다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것들을 받아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됐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내신 자체가 지금 이화여고가 자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아이들이. 물론 외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 내신 공부하는 방법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다 또 하나는 요즘 시대 자체가 MZ세대라고 해서 아이들이 콘텐츠나 이런 영상, 그 다음 자료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했던 그런 데이터 쪽에서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을 전공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니즈를 제가 좀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이제 원래 본 전공은 제가 원래 전자공학과예요. 근데 전자공학과에서 뭔 국어를 가르치냐.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도 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데이터 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요게 실제적으로 국어 학습을 할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 특히 내신에요. 이따가 기출 분석을 설명을 해드릴 때 아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필수화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뭐 앤썸, 뭐 예섬, 그 다음에 명인학원 이런 데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아래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자사고나 저기 안산에 있는 동산고나 이런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이제 많이 가르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화여고가 처음이긴 하지만 제가 분석을 많이 해본 결과 이제 좀 특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1학년 때 이제 따님들께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온 이유.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보니까 일단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 아래는 조금 분발을 하셔야겠죠. 그쵸?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은 1등부터 15등까지 반에서 일단 1등만 가능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거의 뭐 한 15반까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16등부터 26등까지니까 거의 보면 반 2등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등급을 맞으려면 거의 반에서 2등 정도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3등급은 조금 이제 반에서 한 7등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화여고에서 만약에 수시를 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를 가려면 3등급 정도는 나와줘야죠, 솔직히. 네,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이화여고에 대해서 많이 뭐 지인도 없겠지만은 제가 뭐 행정실에 다 전화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 360명에서 한 65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편입생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요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는 뭐냐면 반 2등까지는 가자. 예. 반 2등까지, 물론 1등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2등까지는 가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제 목표로 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는 1학년 시험 자체가 일단 문학과 문법을 되게 많이 출제를 하세요. 오히려 화작 독서, 요거는 출제를 안 해요, 잘. 근데 애들이 요거는 상당히 좀 평이해하고, 문학과 문법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화여고 문학이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학년 때 공부한 만큼 또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추가 문법 프린트 범위가 상당합니다. 원래 뭐 자사고 특징이기도 한데 그 자꾸 문법 프린트를 너무 많이 줘요. 왜냐면 작년에 썼던 거 다시 쓰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법 프린트의 범위가 많을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이 있는데 요거는 수능에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걸 되게 거기다가 추가 조항까지 암기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겠죠. 공부 부담도 있고. 그래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 범위는 적지만 외부 범위가 많다는 얘기는 일단은 교과서 범위 자체는 되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보통 학교랑 비슷하거나 좀 적었어요. 근데 부교재 또는 유인물 자체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못 본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못 본 게 아니라 대비 자체를 제대로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도 못한 거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강사가 못한 거죠. 솔직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와 만만치 않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 범위 외에 이제 작품이 이 전문이 출제되는 얘기는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 있으면 홍길동전에 보면 예를 들어 교과서의 일부만 나와 있지만 이화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빼고 나머지 전문을 출제해요. 그러니까 그 일부만 공부해서는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통 공부하는 양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한 4-5배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또 보시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문항수도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이화여고. 그쵸? 일단은 37문항에 43문항이. 근데 미친 거는 이제 50분만에 뽑아야 돼. 보통 목동 지역 학교에 있는 학교들은 50분은 똑같아요. 근데 보통 많아야 한 30문제 정도? 30문제는 많다 이거예요. 한 26에서 8, 요 사이에. 근데 이화여고 같은 경우 무조건 10문제 추가해요. 변별력 되네요. 근데 솔직히 좀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37문항에서 43문항은 거의 50분이면 거의 한 문제당 1분 몇 초 만에 풀어야 돼요. 찍기죠, 거의.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뭐 공부하고 이걸 떠나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어택에 대한, 그 타임 어택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백날 강의해봐야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갈래복합은 요새 좀 아시겠지만, 일단은 문학이랑 독서 융합형이 뭐냐면요, 문학작품이 있어요. 근데 요건 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훌륭하시구나. 뭐냐면 요즘 추세 수능이에요. 네, 요즘 추세 수능처럼 이렇게 출제를 하세요. 문학작품 위에다가 약간 관련되어 있는 독서 지문을 살짝 넣어요. 네. 근데 그거에 맞는 문제나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물론 저는 다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작품 관련 독서 지문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이 1학년 때 너무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대비가 안 됐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점수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문법 융합. 이게 이제 안양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안양에 있었는데 이제 안양외고나 이제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문학이랑 문법, 특히 문학 작품에다 밑줄 그어놓고 그 문법 내요. 문학 시험진데도 불구하고 문법을 내줘요.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화여고 어렵죠. 또 하나는 독서인데 문법을 또 융합해서 내요. 또 하나, 자, 외부 작품이 다수가 출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작품 비율 자체가 일단 교과서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작품이 50%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 작품 공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는 사실 평가 문제집이나 이런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로 해결이 돼요. 근데 학교에서 뭐 유인물이나 부교재나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를 찾아보기가 애들이 혼자 못하죠. 네. 근데 그 문제들이 5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겁죠. 안 그래도 시간도 부족한데.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럼 이제 어떻게 이화여고 2학년, 이제 1학년은 지나갔고요. 벌써 좀 숨차죠. 네, 2학년 시험지는 뭐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코로나 영향인지요? 서답형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올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100% 확답은 못 드려요. 제가 뭐 거기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서답형 올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작년 기조로 봤을 때는 이게 작년 시험지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건데 일단 34문항입니다. 객관식 34문항인데 참 야비하죠. 시간을 또 줄였어요. 40분으로. 그냥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저는 서답형이 없어진 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약간 조금
디테일 자체를 조금 힘을 빼서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 34문항. 자, 이렇게 얼핏 보시면, 교과서 99%나 나오네. 그리고 교과서 외에는, 고전시가 한 문항밖에 안 나오네. 이것만 봐서는, 교과서만 공부를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부사항을 보시면요. 작품 수가 총 27작품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저기 명덕외고,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비슷한, 진명여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약간 공부 좀 하는 학교들이 보통 한 30작품 정도 내거든요. 근데 거의 얼추 비슷해요. 작품 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교과서는 9작품이 나왔는데, 교과서 외 유인물 또는 부교재에서 18작품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이거 100날 공부해봐야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별탕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 이거 제가 발견했는데,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문학작품 위에 약간 독서지문 낸다고 했잖아요. 기고글, 칼럼을 내요. 칼럼을 내고요. 거기다가 EBS 3년, 4년 전 수능 특강에 있는 독서지문을 내셔요. 이런 거 애들이 어떻게 대비해요? 거기다가 또 하나, 국문과에서 제가 놀랬는데, 국문과에서 국어학 개론이랑, 그 다음 한국문학의 개론이죠. 거기에 나온 부분을 일부 발췌를 해서 전공서적에서요. 이거 애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근데 그게 7문항이나 나와요. 4문항, 7문항, 5문항, 2문항 중에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거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1학년 시험지보다 2학년이 대비하기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이게 좀 유형인데요. 좀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다양해요. 유형 자체가 다양하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작품과 작품 간의 대조, 그 다음 작품과 보기 작품 간의 대조. 요거는 이제 아까 수능 틱하게 잘 내신다고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발레복합. 이거 보시면 독서, 기고글, EBS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융합형이 출제가 돼요. 요것도 뭐 대비를 하면 되고요. 전공서적이나 평가원 문제에서 보기를 발췌를 해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상위권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외부 작품이 다수 출제되는데 요거는 뭐 작년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거 본문 생략 유형 출제. 이게 뭐냐면요. 작년 시험지 보시면 맨 마지막 문제가 내문항이 있어요. 근데 본문은 안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소설 작품 하나 주고 그 소설 작품을 생각하며 푸세요가 나와요. 내문항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 내문항이에요. 그럼 그 작품에 대해서 모르면 못 풀어요, 그냥. 네, 이게 아마 이제 요것도 아마 갈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이제 교과서 범위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한 요렇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네, 그래서 한 요 정도밖에 이제 출제가 안 돼요. 교과서 이게 끝이에요. 교과서 작년 기준으로 거의 여기서 큰 차이 없어요. 한두 작품 정도 바뀔 수 있는데 거의 여기서 끝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장점 자체가 이제 데이터나 기출이나 이런 분석 같은 거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요게 작년, 재작년 시험들을 제가 싹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보시면 작품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요. 이게 작년, 재작년 시험지고요. 그리고 나서 뭐 문제도 보시면 그냥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 유형 자체는 좀 바뀌어 있는데 선지 잘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묻는 거에 똑같아요. 그냥 아예. 예, 거기 다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제가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재작년, 재재작년 거 선지를 다 끌어와서 애들한테 수업 때 시켜요. 예,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냥. 왜요? 40분밖에 없잖아요.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푸는 게 아니라 아는 걸 고르는 문제잖아요. 이화여고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로 수업 위주로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작품이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도 똑같아요. 여기 좀 화질이 좀 그런데 아마 그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그 다음에 지문까지 똑같아요. 아예. 네. 그래서 거의 뭐 답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재재작년 것까지 제가 이제 병합을 시켜가지고 아마 수업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많죠. 그렇죠. 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질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슬견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분명 교과서 작품 요거 두 개는 교과서 작품인데 약간 연계만.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요 이따 슬견설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재작년에 나왔지만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이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랑 연계시켜서 냈고 얘랑 연계시켜서 했는데 얘랑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요게 재작년에 지문으로 나왔지만 요게 언제 나왔냐면 작년에 요 부분이 일부 발췌돼서 보기 문제로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기출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기출 분석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보면 유형이 똑같아요. 26번, 뭐 12번. 재작년, 작년 건데요.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요건 15번이고 요건 21번인데요. 묻는 게 아예 똑같아요. 약간 발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똑같습니다. 네, 아예 묻는 것도 똑같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9번이랑 재작년 24번입니다. 계속 많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이 슬견설이라는 작품이요. 작년에는 요 보기로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제가 보여드렸죠. 지문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넣으면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해서 애들한테 수업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애들이 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독서 EBS 수특집은 제가 이거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EBS 2016년 거예요. 이게 수능 특강 독서 입문 6번째 지문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네, 작년 중간고사 20번에서 23번까지요. 문학작품 바로 위에 이게 나왔어요. 물론 선생님,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맞춰요? 물론 저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이 패턴을 아니까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학작품과 연관이 있는 EBS 뭐 수능 특강 뭐 예를 들어 10개년 그런 거 검색해가지고 싹 다 긁어갖고 수업해야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발제가 되고요. 또 보시면 요거 외부 독서 지문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고글이에요. 이제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인데요. 작년 문제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 시인의 십계 수여진 시 이게 교과서에 있거든요. 있는데 문제는 할인이라는 시인이 칼럼글 기고를 쓴 거예요. 이게 또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이거는 일반 학원에서 대비가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뭐 잘 아는 게 뭐냐면 이제 저기 안양에 수리고등학교라고 좀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 자사고인데 그 수리고등학교가 이렇게 냈어요. 시험 문제를. 네, 진짜로. 근데 요 유인물을 주지도 않고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한 2년, 3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되게 익숙한 부분이죠. 네, 대비가 충분히 되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국문학개론 한국문학개론에 있는 그 국어 국문학 1, 2학년 때 배우는 전공서적에서 나왔던 자, 요 내용 고려 소교에 관한 거 전에 대한 내용 요거는 이제 전공서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학년도 이제 고3들이 봤던 9월 평가원 40번에 있던 보기를 같은 작품이어서 여기다가 끌어왔어요. 이게 작년 시험지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이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의 이 작품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를 풀어라 해요. 지문이 없어요. 알아서 생각하면서 풀어라. 이 유형이에요. 네. 이제 막막하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이 유형 되게 특이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이런 유형들을 싹 보여드렸잖아. 기출 통해서. 어떻게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자, 보시면 일단 교과서 내용의 바탕을 둔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 문제. 요거 그냥 보편적인 문제들이 제가 딱히 말 안 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고 학교 수업 및 요것도 좀 TMI이긴 한데 저는 내신 수업할 때 있잖아요. 애들을 못 믿어갖고 그냥 제가 수업 듣습니다. 그냥 학교 수업. 학교 선생님 수업 제가 들어야 돼요. 줌으로 듣거나요. 구글 클래스나 EBS 온라인 클래스 있잖아요. 애들 그냥 비밀번호랑 아이디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요. 그거 듣고. 예, 왜냐면은 어차피 같은 작품은 뭐 인강이나 뭐 어느 학원 가도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화 여고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 나오는 것들을 싹 걷어내고 이화여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듣고 나서 이제 교재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수업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기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지들 있잖아요. 재작년, 작년 선지들 그거 거의 비슷하니까 그거 병합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품과 비교 대조도 이것도 보편적인 유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간이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말이 길어질까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보면은 작년, 재작년 거 시험지만 봐도 이화여고에서 묻는 패턴이 있어요. 그냥 서술어를 많이 꼬거나 네, 그런 것들 부사어를 많이 활용을 한다거나 거기서 이제 답이 이제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 간의 비교, 물론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비교 대조해서 수능처럼 명확하게 해석해서 풀면 좋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가. 그래서 선지부터 딱 보고 나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서술어나 부사어가 많이 걸리니까 거기 위주로 보고 답을 찍어라. 네, 좀 속도가 좀 붙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간 대비죠. 제가 진짜 시간 대비 때문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품별로 완벽하게 이해가 돼 있으면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민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판단이 명확하니까. 그럼 당연히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일단 시험 유형 자체가 되게 익숙해지면 애들이 체감 난도 자체가 감소되겠죠. 유형 자체 처음 보는 유형 말고 맨날 봤네? 이 유형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하면 당연히 시간이 단축이 되겠고요. 매주 제가 시간을 재고 복수 테스트를 매주 볼 겁니다. 시간 좀 타이트하게요.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훈련도요. 딱 40분 재고 정확하게 35문항, 37문항 딱 해서 이 테스트도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갈래복학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막 기고글, 막 EBS 막 이런 것들, 그쵸? 전공서적 이런 것들 작품 관련 데이터 분석을 제가 직접 해가지고 수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좀 되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문제 풀면 그닥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문제 푸는 솔루션 자체는 되게 그냥 뻔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솔직하게 많이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흉내만 좀 내셨는데 솔직히 문제 푸는 근거 자체는 그냥 교과서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크게 뭐 요 작품을 모른다고 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기 분석 방법을 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외 연계작품 제가 이제 뭐 제 전문 분야니까 이런 것도 연계작품 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 본문 생략 유형 아까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본문 생략 자체 제작 문제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다 빼버리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본문을 진짜 생략해놓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나 본문 없이 푸는 전략을 제가 또 제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재장 문학 교과서 이것도 좀 여담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분석을 했냐면 천재종 문학 교과서는 잘 안 써요 보통. 네. 그렇죠. 그럼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명인학원에서 용문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성북 지역에 거기서도 천재정을 써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재정이 정호웅이라고 있어요. 지필일자예요. 서울대 국문학과예요. 근데 국문학과인데 이 같이 공동 집필하신 분이 이화여고의 우외자인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2학년에 들어가신 분. 네, 그분이 공동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셔요. 정 무슨 선생님. 그분이 천재정 교과서를 서울대 국문학과 다 후배죠. 같이 집필하셨어요. 그 같이 집필하신 분 두 분이 이화여고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겠죠. 당신들께서 집필을 하셨는데 그럼 이 교과가 내가 썼는데 내가 써야죠. 그쵸? 내가 썼는데 미래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재정 문학교과서. 그래서 제가 1, 2월에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네, 문학교과서에 대한 분석 노트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 저희 콘텐츠들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교과서 수록 작품 이런 것들 전문 부분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제가 이거 기출 경향 반영해서 수업을 한다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고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복수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고 피드백 문제 이런 것들 보통 학원에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고 학습 피드백 문제도 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여학생들 알아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하니까 학원도 잘 안 빠지고. 근데 다만 이제 아이들이 제일 니즈가 뭐냐면 사실 학교별 카톡 질문방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원 와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학원이랑 겹치거나 막 이래가지고 막 못 오는 경우나 아니면은 학원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고 막 이래서 막 선생님 질문 있는데 이거 못 받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질문방이 있어요. 네, 여기다 놓으면 제가 그냥 거기다 실시간 질문 다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어머님들 제일 좋아하시는데 이제 줌 아시죠? 비대면. 이걸로 1대1 클리닉이 뭐냐면 이게 사실 친한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안 친한 친구들은 질문하기 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막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 이제 줌에서 너 들어와. 선생님 저 이거 개념 모르겠는데 이게 개념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그냥 줌 켜놓고 수업해요 그냥. 네, 1대1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뭐 제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졸린 스타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아이들이 피곤해서 약간 좋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복습 영상을 또 올립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카톡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작년, 재작년에 제가 했던 것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진짜 켜놓고, 줌 켜놓고 아예 수업을 합니다. 1대1로. 이렇게 보강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밴드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밴드로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설비 국어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콘텐츠는 연구원들도 되게 많고, 조교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저희가 교재 다 나가요. 다 나가서 내신 분석서라고 해서 내신 비책, 내신 비책이라고 해서 이따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내신은. 자, 보시면 내신 비책 같은 경우는 그냥 작품 분석, 핵심 정리, 뭐 OX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성이 되고 직접 만듭니다. 근데 같은 작품이더라도 이화여고면 이화여고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안 나오는 거 다 걷어내고 이화여고에 맞게 교재를 다시 만듭니다. 천재정으로요. 미래인이나 뭐 다른 출판사들은 다 있는데 천재정은 없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출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반영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나 학습 활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임 비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복습한다 하지만 안 하잖아요. 학생들도 꼼꼼한다고 하더라도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여기다 빈칸 뚫어놓고 애들이 답을 100개든 뭘 하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써보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복습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혁명이나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건 아니고요. 내신 혁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내신 문제 뭐 시중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평가 뭐 문제집, 그다음 자습서 문제집, 그다음 뭐 족보 문제집 이런 것들 제가 그냥 총 망라해서 수록을 해놓고 내신 파이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 전공서적이나 EBS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출제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분석해가지고 내신 파이널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자료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시험 전날이나 한 일주일 뭐 2, 3일 전에 제가 진짜 요거는 연계로 나올 만한 것들 있죠. 같은 작품, 연계 작품 이런 것들 제가 추가 자료로 배부를 하고 있고 사실 요거 되게 애들이 많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내신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 요거 아까 제가 시간제 못 푸는 거 이런 연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예민해요. 요 시간표 자체가. 일단은 앤서에서는 이제 2시, 5시로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분들은 선생님 평일에 좀 열어주면 안 되냐. 이런 니즈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일단 고정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할 수는 있고요. 사실은 근데 요 시간대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 시간대가 제가 이제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다른 때는 제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다른 학원 출강 많이 해갖고 조금 애들 질문도 많이 못 받을 거 하는데 요 시간이 제일 좀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고정은 하는데 이제 이화여고 앤서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친구들 선생님이 이게 조정이 돼가지고 조금 인원수가 많은 쪽 요일이 조정이 된다면 네 충분히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진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2학년 내신 점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믿고 맡겨주시면은 좀 글쎄요 1학년 점수보다는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예,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